이번 영상에서는 창업정보지원금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이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대한 내용만 담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카페, 옷가게, 식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상 지원이 안 된 것은 유흥업소나 그 다음에 사행시설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창업정보지원금은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형식인가요? 얼마를 빌리는 거죠? 이런 질문입니다. 창업정보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고 나서 다시 갚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창업정보지원금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인원에게만 주는 그런 돈이라서 대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출이 0원이라 성과가 없으면 반납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협약기간 동안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잘 수행을 하셨다면 성과가 없어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협약이 끝나고 회사가 폐업했는데 반납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협약 기간 동안 관리 기준을 미준수하지 않았더라면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몇몇 지원 사업은 협약 종료 후에 몇 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 협약이 위반이 되어 다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럼 받은 걸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가장 많은 유형은 회계 점검을 통해 잘못된 사업비 집행이 있을 경우 환수를 하게 됩니다. 협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회계법인에서 다시 한번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 종료 1개월이 남았는데 기자재 구매,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준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협약 기간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아니면 대표자를 변경하겠다, 아니면 무슨 제재 사항에 걸리셔서 협약이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반납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쓰고 남은 돈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쓰셨던 돈까지 모두 반납하시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부지원금 1억 원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3천만 원짜리 장비를 샀다 하셔도 이제 나중에 협약 깨지게 되면은 그 나머지 7천만 원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쓴 것까지 다 합쳐서 1억 원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중간평가나 최종평가에서 중단이나 실패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쓰셨던 금액까지 전액 환수가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비를 현금으로 주나요?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실제로 사업비가 현금으로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8가지, 9가지 비목에 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해당 금액만큼 돈을 썼다는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주관기관으로 제출을 하면 그만큼 돈이 차감되는 그런 바우처 형식의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짜리 기계를 사게 된다면 기계장치 구입비라는 비목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기계장치 구입비에 맞는 증빙 자료를 가져오시게 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주관기관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기계를 사실 때는 내 돈으로 미리 샀다가 내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돈이 없으면 거래처로 바로 직접 돈을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사업계획서는 거의 모든 창업정보지원금 사업에 있어서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마다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계속 다른 사업을 제출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 양식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 양식으로 2020년도에 신청을 했다? 이래도 탈락이세요.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양식으로 하반기를 지원했다 이러셔도 탈락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매번 사업계획서를 새로 쓰셔야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관기관이라는 것은 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창업진흥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수천 명의 창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검증하고 사업비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대학이나 공공기관 같은 거를 주관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예산을 주고 교육과 사업비 검토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이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하신 주관기관은 변경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